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로에 두 아이, 자클린과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로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최근 마을 주민들은 밤하늘에 별이 하나씩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별이 사라지는 이유가 하늘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라고 믿고 있었고, 자클린과 피에르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클린과 피에르는 마법의 힘을 가진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믿기 힘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클린과 피에르에게 특별한 지도와 마법의 나침반을 주며 그것이 그들을 별이 사라진 원인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둘은 용감하게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도가 가리키는 첫 번째 목적지인 은빛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일찍이 우화와 전설이 가득한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을 헤매던 중 자클린과 피에르는 토크레르라는 신비로운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토크레르는 황금빛 털을 가진 작은 여우 같은 존재로 미지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그들의 친절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숲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토크레르의 도움으로 자클린과 피에르는 은빛숲의 깊은 곳에 숨겨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문이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빛깔로 별자리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클린과 피에르는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별이 사라지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담긴 비밀을 풀게 되었습니다. 숲속 불문은 마을의 오래된 설화에 나오는 우주의 조화신 루미에르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별의 빛의 흐름을 막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숲을 무사히 빠져나온 그들은 다음 장소인 크리스탈 호수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호수는 신비로운 반향이 흐르는 병풍 같은 물빛을 가지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찾는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자클린과 피에르는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물결의 무도회라는 전설이 있었고, 그것은 달빛 아래 크리스탈 호수에서 열리는 신비로운 의식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밤 자클린과 피에르는 물의 정령들이 춤추는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클린과 피에르에게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바로 물과 달의 약속, 그것은 해와 달의 균형이 깨지면서 별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조화와 달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피에르와 자클린은 물결의 무도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령들의 안내에 따라 호수 중앙에서 춤을 추었던 그들은 드디어 두 번째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고 둘의 결속을 통해 물과 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자클린과 피에르는 별의 생명인 미트와르의 전설을 찾기 위해 하늘의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미트와르는 천상에서 별의 운명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별의 생명이 깨어남으로써 별들이 다시 하늘에 빛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미트와르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신전은 찬란한 별빛으로 장식된 동으로 그 내부에는 우주의 신비가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클린과 피에르는 바닥에 놓인 별자리 그림을 통해 신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사라진 별들에 대한 비밀과 그 힘을 되살리기 위한 의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마지막 마법의 주문을 말하자 신전의 지붕이 열리고 별들이 하늘로 다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별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현상을 환호하며 자클린과 피에르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화를 회복하고 하늘의 별빛을 되찾았으며 마을에 평화를 안겨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클린과 피에르의 모험은 끝났지만 하늘에 별이 사라진 이야기는 벨로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지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크레르와의 우정도 잊지 않고 그들은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용기와 우정의 값진 이야기가 프랑스의 동화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용감하고 친절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더 큰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신비로운 행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행상인은 피에르에게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숲에는 큰 보물이 숨겨져 있지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응원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한 날, 피에르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도착한 피에르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고
크게 성장한 식물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윽고 마법의 숲에 사는 신비로운 생물들, 예를 들면 말하는 여우, 지혜로운 노루 등과 만나게 돼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여우는 그에게 비밀의 열쇠를 주면서도 이곳에서 가장 두려운 저 거대한 용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폭포와 그 안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는 깊은 물웅덩이에 빠져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풍뎅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물에서 그를 구해줍니다. 이 풍뎅이는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동물로 그에게서 받은 도움을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숲속의 성체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용과 맞서게 됩니다.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고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과 숲에서 만난 친구들을 떠올리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용을 물리쳤습니다. 성체 안에는 피에르가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보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마을의 믿음과 사랑, 숲에서 얻은 친구들의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보물 중 일부만을 챙겨 마을로 돌아갔고 남은 보물은 숲에 남겨둔 채 이후 길에서 만난 다른 용사들이 그곳을 발견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시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를 전설적인 영웅으로 맞아들였고 피에르는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계속해서 용기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피에르의 모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으며 매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화려한 진주가 있었다. 이 진주는 마법의 힘을 가졌고 이 진주가 있는 한 마을에는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하지만 이 진주는 마을 중심에 있는 빛의 연못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 그곳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빛의 연못을 관리하고 기도로 진주의 보호를 기원했다. 어느 해 그 진주가 사라지면서 마을은 점차 불행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 전 전설적인 마법사 리옹이 나타나 마을의 운명을 다시 세울 사람은 바로 용감한 어린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 예언 때문에 마을의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강인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용기를 지닌 자가 있었으니 바로 12살 소년 테오였다. 테오는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묵묵히 관찰하던 신비한 까마귀의 안내를 받으며 모험을 떠난다. 까마귀는 진주를 찾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며 테오에게 다양한 시험을 준비했다. 테오는 까마귀가 주는 단서를 따라 위험하고도 신비로운 밀림을 지나갔고 늘 하늘만을 쳐다보는 탑을 올랐다. 그는 탐험을 하며 자신의 두려움과 맞이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테오는 마침내 연못 속에 진주가 갇혀있는 비밀의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굴에는 어둠과 혼란의 그림자가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검은 용이 자리하고 있었다. 용은 진주를 지키기 위해 테오에게 불을 뿜으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테오는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이 길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용기를 총동원해 용과 맞섰다. 결국 테오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로 용을 물리쳤고 마침내 진주를 손에 넣게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테오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보여주며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테오가 되찾은 진주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옛날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테오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나눈 가르침과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차세대는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테오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해지며 마을을 찾는 여행자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용기와 꿈을 심는 전설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아름다운 숲속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밀과 마법의 동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는 않았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흰 백조가 살고 있었는데 이 백조는 예사롭지 않은 존재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마법의 능력을 무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젊은 사냥꾼 앙리가 이 숲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이 숲에 전설적인 사냥감이 있다고 들었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것을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앙리는 무성한 초목과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그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사냥에 대한 열정이 그를 앞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숲속을 배회하던 앙리는 반짝이는 호수 옆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한 마리의 흰 백조가 우아하게 무리를 미끄러지듯 춤추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앙리는 백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팔을 들어 백조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백조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냥꾼이여, 백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다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숲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으면 그 비밀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앙리는 백조의 말을 듣고 놀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마법의 존재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백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법의 땅이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신성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지요. 이곳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제 곁에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앙리는 백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루 동안 백조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돌며 숨겨진 빛나는 새벽의 연못과 황금빛 나비가 날아다니는 꽃밭을 발견했습니다. 백조는 앙리에게 숲에 숨은 마법과 전설을 설명해주며 그 어떤 인간도 알지 못했던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앙리는 더 이상 백조를 사냥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조에게 감사하며 숲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조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호기심 덕분에 이 숲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군요. 이제 이 지혜로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자연의 가치를 전해주세요. 앙리는 숲을 떠나면서 백조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며 자연과 마법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숲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조와 사냥꾼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고 숲은 그 매력을 잃지 않고 평온과 신비로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오늘날까지도 그 고요한 호수 위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며 서늘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전해집니다.